안녕하세요, 디자인 아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쪽에 바닷가 근처인데요, 저희 일반 다락형 모델 출고가 있어서 한번 설치를 따라와 봤는데 공장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이렇게 현장에 놓여졌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옵션으로 어닝도 같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활용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다락형 모델이 저희 공장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하고 바닥 데크랑 포치가 한 1m 정도 나와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혹시 규제가 있는 지역들은 그 크기가 오버가 될 수 있어서 포치 부분을 따로 옵션으로 진행을 안 하시고 마이너스 옵션으로 빼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따로 캐노피를 저희가 장착을 해드렸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게끔 이제 본체하고는 뭐 고정을 안 시키고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실 때는 펼쳐 놓으시고, 물론 두는 것도 굉장히 힘든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규제가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분리형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단열 방화문인데, 일반적인 단열 방화문들이 이제 보면은 이 패킹 처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료평 단열 방화문으로 요즘은 시공을 해드려요. 유료평 같은 경우에는 문 양쪽 위아래 이렇게 날개가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철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좀이라도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전실 부분에 저희 모델하우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따로 시공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신발 굽는 공간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 배치가 약간 바뀌었죠. 일단 좌우가 반전이 됐어요. 이 모델은 이 땅 모양에 따라서 좌우 출입문이 뭐 반대쪽에 가는 경우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싱크대가 저희 일반 다락형 모델, 일반 단층형 모델이 화장실 쪽에 이렇게 붙어서 조그마한 싱크대가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객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싱크대를 좀 큰 걸로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측면 쪽에 배치를 했는데, 활용도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밖에 가족분들이랑 놀러 오셨을 때 테크 쪽에 음식을 여기서 장만을 해서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이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싱크대 위치를 조금 바꾸고 크기도 조금 더 크게 들어간 모델이죠. 싱크대는 똑같이 2구 하이라이트가 시공이 되고, 이렇게 후드도 기본적으로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주방 쪽엔 저희가 항상 창이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에어컨 자리가 되겠네요. 여름철에는 요즘에는 에어컨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벽걸이형으로 한 7평에서 9평형 정도 설치를 하시면 여름에도 시원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이 기존에 컨테이너를 넣고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겨울에 또 너무 춥기도 하고, 여름에는 뭐 컨테이너 안에 온도가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거죠. 저희는
저희도 컨테이너 제품이 있는데 컨테이너 제품도 단열을 목조주택처럼 단열을 해서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은 또 컨테이너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규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층형 모델 그리고 농막 사이즈에 딱 맞게 목조로 저희가 만들어서 아마 단열 부분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죠. 그리고 큰 파티오 창 시공이 되어 있어서 데크 쪽으로 이동이 쉽게끔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네요. 나머지 부분은 화장실도 저희 일반 단층형 모델 그대로 똑같이 시공이 됐네요. 수납장 그리고 30리터 전기 온수기. 이 부분은 키가 안 닿네. 그 이동할 때 혹시 온수기가 이렇게 들리거나 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정을 시켜서 운반을 한 거고요. 온수기 사용법은 전에 말씀드렸 것처럼 수도에 인입을 하고 나서 온수 쪽에 물이 꽉 차고 온수 쪽에 데워지진 않았으니까 차가운 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냉수만 나오겠죠. 차가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온수 탱크에 물이 꽉 찬 거기 때문에 그때 전기를 꽂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닥 부분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체는 알루미늄 보드를 사용해서 알루미늄 보드가 굉장히 좋은 자재 같아요. 깔끔하면서도 이게 방수가 완벽해 가지고 저희는 고급 다락형 모델에도 알루미늄 보드로 벽체는 시공을 해요. 그리고 바닥은 타일로 시공을 하고 그리고 창문하고 천장 쪽은 편백 루바를 시공을 하죠. 이쪽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오르내리 창이 시공이 돼 있어 가지고 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바깥 풍경을 보시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왔는데 고객분께서 미리 블라인드를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치를 요청하셔가지고 요거는 고객분들이 사오신 거를 저희가 달아드렸어요. 이쪽도 도어 클로저를 사오셔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따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시 편하시겠네요. 바닥 마루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그 전기 판넬을 많이 썼었어요. 일반적인 이동식 주택에는 좀 저가형 판넬들을 썼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얇은 필름 같은 경우에도 효율도 좋고 난방비도 조금 절약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전기 온돌 일체형 강화마루라고 해서 이거는 마루 제품 자체에 열선이 삽입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전기 판넬이나 필름보다는 효율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분들은 건식 마루를 시공을 하신다거나 이제 주택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엑셀 배관 작업을 해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농막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온돌 강화마루도 충분히 겨울철에 사용하시는데도 괜찮으실 것 같다.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실 때 그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돌마루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공기를 데피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온풍기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겨울철에도 무난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지금 컨테이너가 아직 치워지지 않아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컨테이너 같아요. 입구가 좀 불편한데 아마 내일 중으로 치우신다고 하시니까 그 업체에서 가져가시기로 하셨나 봐요. 중고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특히 바닷가 지역 쪽은 조금 녹이 좀 빨리 쓸 거예요. 그래서 또 춥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막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셔갖고 컨테이너를 한 1, 2년, 2, 3년 쓰시다가 저희 업체에 오셔가지고 저희 제품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괜찮은 제품을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복 투자를 안 하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지금 이 모델은 수동 어닝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돌려주시면, 그리고 겨울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닝을 조금 접어 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만 빼신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접어 놓으신다든지. 어닝 같은 경우는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을 버티는 거는 굉장히 잘 버텨주는 편인데, 이렇게 바람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부는 경우에는 망가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날은 좀 접어 놓고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바깥쪽은 메탈 사이딩이죠. 메탈 사이딩. 그리고 포인트로 타나무 루나우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뭐 한 20년 이상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크 부분이 합성목으로 하셔가지고 데크도 아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크는 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빼놓으셔도 되겠죠. 여기가 저희 농막 제품 뒷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싱크대에서 나오는 하수,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제품은 화장실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실의 오수 부분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연결해서 이렇게 배관을 묻어줘서 이제 설비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작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밖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이제 컨센트 작업을 해드렸어요. 안쪽에 배관은 얼지 않게끔 열선 작업이 다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겨울철에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컨트롤러를 연결을 해서 가지고 여기다가 꽂아 놓으시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면 또 꺼지고, 이런 식으로. 여름에는 굳이 꽂아 놓으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수도 인입인데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보면 태수 밸브를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신다 그러면 이렇게 꽁꽁 얼 수가 있잖아요. 안쪽에 열선으로 녹이셔도 되고, 이제 얼었을 때는 동파되는 게 뭐냐면 물이 부피가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일 약한 부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물을 빼 놓으시면 좋죠. 수도 인입 부분에서 밸브를 잠그시고 이쪽 태수 밸브를 열어서 이제 배수를 시켜주면 되는데, 처음에 태수 밸브를 열면 물이 조금씩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쪽에서 수도 밸브들을 다 열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자연 배수가 되겠죠. 그럼 물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물이 빠지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더라도 동파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겨울철에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수 밸브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해드려요. 나머지 부분들은 설비 업체 부르셔가지고 깔끔하게 연결을 해주시고 보온도 좀 해주시면 좋겠죠. 현장을 와보면 느끼는 건데, 현장 답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에, 좁아지는 길 쪽에 길 중간에, 농로 중간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실었던 방향을 반대로 다시 실어가지고 지게차를 불러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도 무사히 안착이 됐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100% 현장 답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이런 농막을 설치하는 절차가 조금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저희 같은 업체에 와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평면도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럼 평면도를 가지고 가서 지적도를 한 장 출력을 하셔가지고 지적도상에 농막이 놓여지는 위치를 표시하시고, 그리고 농막의 구조에 간단히 이렇게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도면을 제출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한 2, 3일 후에 신고 필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농막 신고 필증을 가지고 전기나 수도 업체 선정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장 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다 됐고요. 여기는 주말에 농사도 지으시고 주말에 또 오셔가지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담한 보금자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